말 편하게 할게. 인동고 작년 기출문제 쌤이 우리 시험 풀어봤잖아. 그래서 그거를 풀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그 영상으로 대체할게요. 꼭 봐. 알았지? 자, 볼게요. 1번부터. 자, 1번에 다음 자료를 모두 활용한 탐구활동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하나씩 볼게. 지금 교과서하고 가르치는 게 달라. 그래서 가르치는 건 예전 걸로 가르치고 교과서는 좀 허약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돼. 자, 태조 3년 정도전은 신권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신권. 그 다음에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여 바치다. 조선 경국전은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기 전까지의 조선의 법전 기본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종 2년 관제를 고쳐서 의정부가 핵심 뭐죠? 의정부를 설치했대. 의정부를 설치했다는 것은 왕권과 신권을 조화해 보려고 했던 거죠. 3번 세 번째, 태종 14년 의정부의 서물을 나누어서 6조 직계제로 바꾸었다. 자, 6조 직계제 나왔네. 요거는 왕권과 신권이 대결하면서 왕권이 이겼던 거니까. 다음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세조 때 다시 6조 직계제. 자, 이거는 신권과 왕권이 서로 누가 힘이 센지를 왔다 갔다 했던 거기 때문에 1번 6조의 조직과 기능과는 관계가 없고, 2번 의정부의 구성원과 역할도 관계가 없고, 3번 법전 편찬 과정은 요거 정도밖에 안 되겠죠. 4번 조선 초기에 왕권과 신권의 관계, 4번이 정답이다. 자, 5번 조선 초기 때 부국강병을 위한 노력과는 관계가 좀 멀죠. 부국강병은 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훈구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답이고요. 자, 2번으로 가봅시다. 밑줄 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짜리로 출제가 됐네. 이런 문제를 맞춰줘야 되지. 자, 쫙 보니까 가의 온건개혁파. 자, 우리가 따진 온건파 4대부네요. 가, 온건파 4대부. 자, 나가 급진파 4대부가 되겠네요. 자, 온건파 4대부는 기본적으로 고려를 유지하자는 친구들이었고, 급진파 애들은 고려를 유지하지 말고 조선을 건국하자는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이 급진파 조선 건국자들은요, 일단은 나라가 처음 세워졌으니까 나라가 부국강병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었고, 아니다, 온건 이 파들은요 왕도 정치,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을 세우느냐, 고려를 유지해야지, 이런 사상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유지한다 안 한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온건은 나중에 사림으로 발전하고, 이 친구는 나중에 훈구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4대부기 때문에 무슨 학 중심이에요? 성리학 중심이라는 거를 꼭 고려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이후에 부국강병을 위한 기술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얘들은 가는 온건파니까 부국강병이 아니고 사장학이라고 해요. 사장학. 기술 발전 말고 사장 뭐 자세하게 알 건 없어. 뭐 글짓기 이런 거예요. 알았죠? 다음 가. 똑같이 온건개혁파는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전면적인 개혁이면 고려시대를 없애자는 거니까 점진적인 개혁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면적인 개혁은 우리 뭐 배웠어요? 과전법 배웠었죠. 과전법은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관련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고, 자, 나. 급진파는 고려 왕조의 토대에서 틀렸죠. 아예 새로 만들자 했으니까 틀렸고. 4번에 나. 급진개혁파는 가보다 수적인 우위를 토대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수적으로 많았던 거는 훨씬 많았던 가예요. 가. 자, 결론 5번. 가와 나는 성리학을 토대로 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맞죠? 성리학을 토대로 하면 무슨 부? 4대부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여서 4점으로 배점을 했네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봅시다. 3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이 활동하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시기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알지? 시기 묻는 문제. 자,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자, 임금을 평가해버렸네? 임금의 자질이 어리석은 놈도 있대. 현명한 자질도 있대요. 현명한 놈도 있대. 그 다음에 강력한 놈도 있고 유약한 놈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재상은 높은 신하죠. 재상은 임금의 좋은 점은 따르고 나쁜 점은 바로잡아야 되고, 옳은 일은 받들고죠. 받들고 옳지 않은 일은 막자. 이건 왕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던 거죠. 이게 바로 급진 사대부 정도전의 내용입니다. 재상론. 그래서 정도전이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다? 정도전 활동하던 시기 태조 이성계 때죠. 태조 이성계 거를 고르면 되겠네요. 자, 1번 조선이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바로 정답이고요. 1394년이죠. 이성계가 1398년까지 왕을 하니까. 다음 2번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성종.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성종. 집현전이 나왔다. 세종. 호패법이 나왔다. 태종.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왕별 업적 문제 교재에는 없지만 학교에서 가르쳤고 선생님도 강조하잖아. 계속 나온다. 요거 한 개 알아두고. 다음 4번 다음과 같은 지방행정구역을 나누었던 국가의 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팔도가 보이니까 팔도 나오면 어디다? 팔도 조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조선에 대한 이야기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경지역에 양계를 두었다. 바로 어디였죠? 고려. 그 다음에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정답 2번. 자, 각 도의 장관을 안찰사는 고려니까 관찰사로 바꿔야 되겠고요. 행정상 요충지의 오소경이 아니죠. 오소경은 신라고요. 22개 담로는 백제가 되겠죠. 그래서 4번에는 2번이 답이었다. 자, 5번 또 왕의 업적 나왔습니다. 이번엔 좀 쉬운 거야. 3.7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호패 나왔어요. 호패. 아까도 나왔죠. 호패.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의 업적 좀 적어보면 첫 번째는 사병을 혁파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사병은 양반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없앴죠. 그 다음 뭐 육조 직계제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것들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1번 화성축조 조선 후기 정조. 사병을 혁파했다. 정답. 골품제 정비했다. 신라. 경국대전 완성했다. 고려. 성종.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했다. 고려. 공민왕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6번 가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3.5점이었고요. 자, 왕위에 오른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초의 사림, 김종직을 등용했다. 사림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돼요. 사림은 무슨 사대부의 후손들이고 온건 사대부들의 후손이고 나라를 왕도 정치로 다스리기를 원했으며 지방, 다른 말로 향촌 자치를 꿈꾸었다. 이런 내용을 좀 고르면 되겠죠. 맞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정몽주와 길제 학통을 계승하였다. 네네. 정몽주, 길제가 대표적인 뭐다? 온건세. 어떻게 보면 정몽주, 몽주 부드럽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기억 정답. 세조의 즉위에 협조하면서 실권을 장악한 것은 훈구. 권력을 세습하며 막대한 토지와 관직을 차지한 것도 훈구. 중소지주제의 경제 기반을 갖고 향촌 자치를 꿈꾸었다. 바로 사림 정답이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자, 이제 사림과 훈구가 서로 다투었던 사화 나오죠. 사화 순서는 무, ab, 기, 을 요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다음 갑자사는 어머니 이야기였죠. 폐비윤씨 이야기가 이제 정답이 되겠는 거고 기묘사화는 바로 나와야 되죠. 조광조가 나와야 되죠. 자, 그 다음 무호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나와야 되고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다툼이었죠. 외척 간의 다툼. 그래서 정답을 보면 2번 외척 간의 다툼이 원인이 되었다. 틀렸고 3번 폐비윤씨 문제 틀렸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였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맞죠? 7번 했고요. 8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뭐 배점은 쉬운데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려워. 사실
이런 시기에 있었던 걸 어떻게 골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교과서가 엄청 분량이 많고 하니까 이런 시기를 잘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왕이 도원수 강홍립 바로 떴어요. 바로 광해군의 중립외교예요. 광해군을 꼭 기억해줘야 돼. 중립외교. 보면 이제 후금 이야기가 나올걸? 후금에서 이제 뭐 위험하니까 뭐 명나라가 군사를 요청해달라고 우리가 뭐 도와주고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맞죠? 다음, 용골대. 용골대는 대표적인 청나라의 군대예요.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의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고 청나라 사람을 시켜 황제에게 아뢰게 하였다. 왕이 3번 절하고 9번 300구고두죠. 300구고두. 자, 요거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바로 병자호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병자호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병자호란하고 광해군 사이에 즉위한 사람이 일단 누구였고? 인조였고, 인조가 첫 번째로 겪었던 호란, 무슨 호란도 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 정묘호란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보기를 볼까요? 1번 인조 반정이 일어났다. 바로 정답이네요. 다음 2번 사군육진 세종때였죠. 세종때. 다음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요거는 뭐 고려 강감찬 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 숙종이 되겠고요. 자, 청과 군신관계가 성립되었다. 요거는 그 아까 전에 보였던 나의 이후가 되겠죠. 삼전동 굴욕의 이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3.5점짜리네요. 심의겸 바로 나와야 돼요. 서인이죠. 이 사람 나중에. 김효원 이 사람 동인이에요. 전랑이란 거 보이죠? 이조전랑. 아하, 요거는 동인과 서인이 처음으로 나뉘게 된 살림의 분열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1번 조합파 척합파. 요거는 병자호란 직전이죠. 병자호란 직전. 병자호란 전에 조선에서 싸움이었죠. 싸울까 말까. 2번 정답 풍당이 만들어지는 거 동인 서인이죠. 3번 임진왜란 이유는 그 뒤고 훈구 세력과 살림의 세력의 대립은 사화가 되겠죠. 사화는 요보다 더 앞이죠.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정책 추진은 한참 뒤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다음 10번. 다음은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추진했던 개혁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워낙 너무 급진적이었죠. 4년 만에 다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좀 어렵지가 않죠. 이런 거는. 자, 도교 행사를 없앴어요. 왜 그럴까요? 유교, 성리학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반정 공신들의 칭호와 토지, 노비를 몰수하였다. 훈구파를 공격했어요.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유학, 소학교육, 소학이 유학이잖아, 맞지? 현량가를 실시하여 인물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해 인물 중심으로 유학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유교적 도덕정치 확립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개 한 개씩 들어간 거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죠. 11번 다음 논쟁. 논쟁이니까 벌써 눈치채야 돼. 논쟁이면 시험 범위에 무슨 논쟁밖에 없어요. 예송밖에 없어요. 예송밖에. 예송 논쟁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그럼 예송 다음에 뭐야? 환국. 환국이 있었죠. 맞죠? 그 다음에 영조, 정조 이렇게 가잖아요. 영조, 정조. 그래서 요 다음에 4점짜리긴 어렵긴 한데 한번 볼까요? 역시 효종대왕 1년간 복상, 3년간 복상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보니 환국, 1차 환국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1번 청에 대한 척화론이 대두하였다. 청에 대한 척화론이 대두한 것은 예송 이전 효종이 집권할 때 있었던 북벌론에 대한 내용이다. 북벌론. 자, 1번은 북벌론이다. 그 다음에 정여립의 모반 사건은 동인과 서인이 나눠졌던 선조 때의 이야기였다. 경신 황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였다. 환국 정답이고 4번 계유정난으로 쇠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세조 때가 되겠죠.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추대했다. 인조 반정이죠. 인조 반정은 한참 앞의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송 다음은 환국이라는 걸 좀 기억해주고, 환국 다음에 서인만 남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 세력이 취한 외교 정책 하면 또 시험에 나오는 거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많이 나오죠. 볼까요? 여진족은 조선과 명예의 힘에 눌려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외란으로 인하여 조명 양국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서 누르하치가 나타나 세력을 키워 후금이라는 것을 세웠다 돼 있네요. 후금이니까 광해군 때 중립외교를 고르면 되겠죠. 이 광해군과 한 팀을 이루었던 파가 붕당이 북인이죠. 그래서 북인의 중립외교 바로 4번이 정답이고 되겠죠? 나머지는 뭐 해설 필요가 없네요. 13번 볼까요? 조선시대 향촌사회에 있었던 운영됐던 가와 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래요. 선현을 받들고 후진을 양성하며 사액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연계되었다. 서원을 말합니다. 서원. 특히 여기 보이는 사액은 면세죠. 세금이 면제되는 거예요. 전통적 향촌 규약을 계승하고 유교 질서에 입각한 삼강오륜의 윤리를 가미했다. 요것은 조선에서 퍼진 향약이 되겠죠. 향약. 어쨌든 요 두 친구를 전부 다 퍼뜨린 친구들이 사림이에요. 사림. 사림은 왜 이걸 퍼뜨렸냐? 지방을 뭐하기 위해서다.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붕당의 근거지 역할을 하였다. 맞는 말. 다음 가, 임진왜란 이후에 급격히 쇠퇴하였다. 아니죠. 임진왜란 이후에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영조와 흥선대원군 때 각각 정리를 하잖아요. 맞죠? 다음 나, 국가 향촌 지배력을 약화시켰다. 국가의 향촌 지배력. 국가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사림이 지배하는 거니까 맞는 말. 나, 향촌의 자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향촌 자치 기능 스스로 다스렸죠. 향약으로. 가와 나를 통해서 사림은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맞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다음 90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 오타입니다. 그래서 14번과 15번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요걸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한번 내봤습니다. 자, 가는 고려 말의 신진사대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지제도입니다. 바로 고려 말의 토지제도 과전법에 대한 이야기 되겠네요. 자, 과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과전법 일단 경기도에 한정해서 땅을 나눠주는 제도고요. 그 다음 수조권을 나눠줍니다.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수조권만 나눠줍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쌤 설명했었죠. 그 다음 물론 요 플러스에서 녹봉이라고 해서 뭐 비단이나 동전이나 이런 것도 더 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는데 이제 특수적으로 수신전, 휴량전이라고 해서 이 공무원이 가족을 남기고 먼저 죽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물려주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뭐 합니다.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였죠? 핵심? 전직, 현직에게 모두 주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과전법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1번, 관리가 소유권을 받았다. 소유권 아니고 수조권. 두 번째,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되었다. 요거는 직전법이니까 틀렸고. 다음 3번, 경기지방 토지가 대상이었다. 3번 정답. 원칙적으로 가족에게 세습 안 되고 반납이 되는 거고요. 5번, 과전을 받으면 녹봉을 받지 못했다. 녹봉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15번 위에 밑줄 칠 문제. 자, 과전법의 밑줄 칠 문제 볼까요? 밑줄. 자, 과전을 지급했는데 문제가 터져서 직전법을 실시하게 됐네. 직전법을 실시한 것은 특징이 뭐였죠? 현직 관리한테만 주는 거죠. 땅이 모자라단 말이야. 줄 수 있는 토지가. 그런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지급할 토지가 뭐 되었다? 부족해졌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1번이었습니다. 16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조선의 수치체제 세 가지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전세, 공납, 여기 있었죠. 네. 이 중에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팁으로 말해주면 공납이에요. 공납. 그래서 시험에는 공납을 가장 많이 내죠. 그래서 이게 특산물 내는 거였잖아요. 맞죠? 특산물 내는 게 쌀로 내는 뭘로 바뀌었잖아요. 대동법으로 광해군 때 바뀌게 된다. 이런 걸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그 이후에는 특산물을 내려고 하는데 납부를 방어하는 방납이 있었다라고 쌤이 이야기 그때 수업 때 했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현물로 징수. 현물이 뭐예요? 바로 특산물이니까 아하, 공납을 묻는 문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바로 정답이죠. 양인 남자들에게 부과되었다. 역에 대한 이야기고 농민에게는 가장 부담이 적었다. 틀린 말이죠. 토지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위에 있던 땅 세금, 전세, 성, 왕릉 등의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다. 요거는 역 중에서도 요역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요역.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나타난 시기, 조선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대한 경제를 묻는 문제네요. 자, 농민이 밭에 심는 것은 곡물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같은 시장에 내다 파는 상품 작물이 등장했다. 상품 작물은 언제였어? 조선 후기였죠. 맞죠? 그럼 뭐가 발달한다? 상공업 발달한다. 이런 내용 고르면 되겠죠. 맞죠? 네. 자, 1번 설점수세제가 시행되었다. 자, 이건 조선 후기에 광산이었어요. 맞죠? 광산을 개인이 개발하면 나라에서 세금만 부과하겠다는 거니까 민영광산 기억나시죠? 민영광산. 다음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맞아요. 3번 광작과 상품작물 재배 맞습니다. 상업장려를 위해서 관영상점이 아니고 민영상점이 나와야죠. 민영상점.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국경지대에서 개시와 후시가 있었다.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18번에 다음에서 밑줄 친 보완책을 설명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군포 부담을 한 필로 줄인 것이 고을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필로 줄였네요. 균역법 영조의 균역법이었어요. 균역법에서 세금이 50%가 줄었으니까 50% 준 것을 나라에서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선생님이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첫 번째 결작, 두 번째 어염세, 세 번째 선박세, 그 다음 선무군관 포라고 해서 돈은 많은데 관직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관직을 주는 거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 원납전을 내도록 하였다. 원납전을 내도록 하였다. 원납전은 경복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틀려있고, 토사물 대신 쌀을 내도록 하였다. 무슨 문제네요? 대동법 문제니까 관계가 없죠. 3번 디귿, 토지에 결작을 뒀다. 이거 한 개 뺐네. 결작. 리을,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 주었다. 선무군관포 좋네. 정답은 디귿과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상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조선은 수도 한양의 도시구획을 설계하면서 경복궁 북쪽에 산이 있어 공간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앞쪽에 시장거리를 만들었대요. 앞쪽에 시장거리 조성했대. 여기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상점을 개설한 애들, 정부한테 세금을 내는 애들, 바로 시전상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전상인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내죠. 그리고 육의전이라고 하는 물건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죠. 맞죠? 근데 시전상인들이 나중에 이제 난정과 그 다음에 공인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죠. 시전상인들에 대한 내용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1번 지방 장시를 옮겨 다니며 장사하였다. 옮겨 다니는 친구들 무슨 상? 그렇죠? 보부상.
자, 그 다음 2번 왕실과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급하는 역할. 정답. 3번 대동법을 시행을 계기로 등장한 어용상인은 어용은 뭐냐면 나라의 허가를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좀 안 좋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라의 관리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나쁜 상인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알았죠? 대동법이니까 공인이 되겠고요. 포구를 거점으로 운반업과 금융업에 종사하였다. 요거는 객주, 호텔리어 했었죠. 청과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으로,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 만상인데, 자, 우리 사상이라고 해서 지역에 아주 큰 상인들 수업을 했었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요거 광실과 관청에 물품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가지고 공인으로 헷갈리면 안 돼. 요것도 시전 상인들이 다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 유튜브에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이 목요일날 시험을 잘 치고 틀린 문제에 대한 해설을 꼭 보세요. 부모님한테 다 이야기할 거니까. 이제 시험 범위도 나왔으니까 정리 잘해서 계속 테스트 선생님이 확인을 할 거고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 토, 일 불러서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야자할 때 잘 확인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